한 국가, 또 한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요,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연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 땅에서 해내야 할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강연자가 말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그 신성한 과업의 핵심 내용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연자는 이 사명이 과거 국민교육 헌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마치 건물을 받치는 튼튼한 기둥처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딱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민족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대한 방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명이라는 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표현해요.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가진 지도자들의 후손인 우리가 이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연자에 따르면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끌고 가야 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섹션에서는 그가 지적하는 지식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연자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요즘 박사님들, 학자님들이 진정한 지혜를 주는 현자가 아니라 그냥 기술만 좋은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이 사회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철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강연자는 도인과 도사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상적인 지식인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도인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길을 제시하는 뭐랄까 등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지식인 대부분은 뛰어난 기술, 즉 돈은 가졌지만 그걸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도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아주 도발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즉 생존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박사든 아니든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의 진짜 목적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능력을 써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 일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강연자는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상식이라는 이름의 덧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연자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상식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단단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 높은 지식을 배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만의 상식으로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는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단한 껍데기가 생겨버립니다. 결국엔 저마다 자기 껍데기 속에 갇힌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사회 전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논리죠. 자, 그럼 이 단단한 상식의 껍데기를 깰 방법은 없을까요? 강연자는 사회 부모라는 새로운 개념을 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부모는요, 생물학적인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나아갈 길, 그 근본적인 진리를 연구하고 딱 정의를 내려줄 책임을 가진 새로운 리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즉 상식의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길을 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 사회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먼저 각 분야에서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을 쫙 모으는 거죠.
그리고는 정치, 경제, 교육 같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강연자는 강조해요. 이 결과물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대한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 사회 부모가 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강연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봐요. 사회 부모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새롭고 보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거창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친구란 무엇인가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관계의 본질까지도 파고들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정치, 종교, 경제, 인간관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 인류가 이거구나 하고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 이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 다다라야 할 최종 목표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연자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은, 그 기술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 인류를 위해 쓰이기 위한 건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사명을 향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